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안및 방송기술의 방송통신 서비스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방송통신 기술은 HDTV와 UHDTV뿐만 아니라 IPTV를 넘어서 OTT 많이 보고 계시죠? OTT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의 기본 기술과 인터넷 기반 기술의 IPTV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OTT 사업자와 통신사 간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해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국내에 이렇게 통신을 깔아놨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통신사에 이 서비스 장비를 하면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돈을 누가 내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사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참 좀 하시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보면 케이블 TV 또는 IPTV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수신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만, 그러니까 IPTV나 케이블 TV에는 이제 셋톱박스가 있는데요. 이 셋탑박스에 등록된 사용자만 이렇게 IPTV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의 그 PC라든지 뭐가 등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PC가 아니고 TV가 되겠죠. TV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키를 생성해서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우리가 그거를 카스라고 합니다. 카스. 그 셋탑박스 안에 이 카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TV랑 연결돼서 이 가입자가 등록된 가입자가 어떻게 보면 IPTV라든지 케이블 TV나 IPTV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신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및 위성, IPTV 서비스 등의 유료 방송에 가입한 뒤 가입자가 계약한 방송 상품과 요금 체계에 따라, 요금 체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코노미를 가입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온다면 뭐 슈퍼라든지 더 좋은 걸 가입하면은 뭐 200개에서 뭐 골프 채널이라든지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료를 지불해서 가입자에게 특정 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 그래서 스크램블 또는 암호화된 신호를 해독하고 접근 제어하는 가입자용 암호화 보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스 시스템을 좀 더 이제 보안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헤드엔드, 뭐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동영상 이미지를 이렇게 소스를 만들죠. 그러면 이 소스를 여기 인크립터에 넣어서 이제 보내는데 요 안에 이제 DRM,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DRM 처리해서 이걸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는 중간에 CDN 전달하고 어서니케이션 인증에 대해서 토큰을 보내고 라이센스를 이제 등록을 해서 요걸 이제 풀어서 보게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DRM 체계인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카스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카스 체계도 아까 DRM처럼 똑같이 그 소스 신호에 대해서 여기 보면 DRM 키 제너레이션에서 그것에 대한 인타이트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요 단말로 보내면은 단말에서는 여기 보면 페이로드에 대한 플레이어에 대한 디코더, 인코더를 통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신호를 까보면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크립트된 콘텐츠를 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CDM을 그 풀은 어떤 그 언컴프레스된 비디오 신호를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요 밑에 보시는 셋탑박스에서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신호가 들어오면 튜너에서 디모듈레이션 또는 엠팩 디코더로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디스크램블러 얘를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그걸 풀어주기 위한 스마트 카드가 있다는 거죠. 스마트 카드. 요 카드에 여러분의 그 가입할 때 그 시리얼 번호라든지 가입자 번호를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메시지를 통해서 디스크리션 키를 통해서 얘가 나가면은 요 위와 같은 이렇게 풀어진 신호가 나간다는 겁니다. 예, 계속 카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ATT-SC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하는 아래 압축 방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사용하는, 그래서 비디오 압축 방식, 오디오 압축 방식 물었는데요. 자, 비디오는 MPEG-2 방식으로 하는 거고 오디오는 AC3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거 남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문장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에서 OSI 세분 계층 중 폐용 계층의 데이터 압축 방법은 정보의 손실 유무에 따라 손실 압축 방식이 있고 또는 무손실 압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안 하고 그냥 다 보낸다는 거죠. 압축의 일부를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보면 요렇게 빈 공간들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똑같이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또 무선실로 압축하는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다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 방식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문제 4번에 손실 압축 방법과 비손실 압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요. 자, 보신 것처럼 압축 방식은 손실과 비손실이 있고 그걸 우리가 무손실이라고 하고요. 손실 압축은 변환 압축 기법과 예측 기법이 있고 무손실은 엔트로피 압축이라서 가변 길이 우리가 RLC 압축 방법이라서 런넷식 코딩이라고 하고요. 통계적 부호화에서 허프만 코드와 이제 산술 부호화 이렇게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 압축과 지금 여기 보면 무손실 압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RL이나 RLC라고도 이렇게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 압축을 풀었을 때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 전에 이런 영상이 만약에 뭐 10메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불필요한 걸 이렇게 줄여서 동일한 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메가 정도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RLE 또는 RLC라고 하는 런네스 코드, 런네스 인코딩 방식은 여기 보면 무손실 압축 방법이고요. 가변 길이 압축은 연속해서 나타내는 값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연속해서 나타내는 값을 A가 10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해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허프만 부호 방식은 또 허프만 압축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호를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O, XX 뭐 이런 코드가 있으면은 G가 2번, O가 2번, X가 4번, Y가 뭐 4번, Z가 4번, V가 8번에서 요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허프만 틀을 만든다는 거죠. 허프만 틀을 만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거랑 적게 사용하는 거랑 빈도를 나눠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여기 여기 GOXYZV잖아요. 그러면 GOXYZV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제일 적게 사용한 문자 빈도를 많이 사용하는 걸 이렇게 빨리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프만 코드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쓰면은 네, 설명을 여기를 이제 가나다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A가 아니고 이거를 요거를 이건 이걸 가나다라 마로 이렇게 바꿔야지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ABC는 헷갈리니까. 많이 쓰는 것부터 위로 내려와야 되니까 많이 안 쓰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GO가 할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여기 X가 할당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서 YZ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V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V는 여기 1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Z는 0, 1, 1, 그 다음에 Y는 0, 1, 0, 그 다음에 X는 0, 0, 1, 그 다음에 O는 0, 0, 0, 1, 그 다음에 G는 0, 0, 0, 0으로 해서 할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부호를 적게 할당하고 적게 쓰는 것은 부호를 많이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비트, 세 비트, 세 비트, 세 비트, 네 비트, 네 비트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18비트잖아요. 18비트. 전체적으로 18비트고 18비트인데 이게 6개를 18비트로 해서 쓰니까 이걸 U로 나누면은 평균적으로 3비트만 있으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허프만 코드를 안 하면은 알파벳 여기 하나에 대해서 다 8비트씩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8비트로 얘를 다 구현을 한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86에 48, 88에 64, 86이 되는 거죠. 86에 48비트 할당이 돼서 18비트 대비 효율이 2.6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18비트를 이렇게 48비트로 나눠주면은 이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더 효율을 더 좋게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허프만 부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 5번 국내 디지털 방송 시스템 표준 이거는 ATSC 어드밴스 텔레비전 시스템 커뮤니티고요. 예전에 1.0에서 현재 3.0으로 해서 이동시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ATSC 갖고 이동해서 쓰진 않죠.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ATSC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국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표준 관련해서 질문 답하시오 해서 채널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6MHz, 전송 방식은 8VSB, 음성 압축은 돌베이스 3, 영상 압축은 엠팩2, 캐리어는 싱글 캐리어입니다. 이거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5번. 지상파 DMB에서 한 채널이죠. 채널. 지상파 한 채널. 그리고 대역폭이 6MHz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3개의 블록을 기반으로 해서 1.5MHz의 대역폭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이제 지상파 DMB인데 이건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나 해서 그 8VSB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긴 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2014년도 기사를 보면 아날로그 TV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도 고화질 HD로 볼 수 있게 8레벨 측파 연구대 8VSB의 전송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헤드엔드 장비는 ኳ 방식의 8VSB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내는데 신규 헤드엔드 방식은 8VSB의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기반으로 해서 40개 채널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얘를 콤바인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테레비 할 때 뭐 9-1, 뭐 8, 10-1에서 채널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식과 신규 8VSB 방식이 합쳐져서 보내기 때문에 채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은 기존 방송 송출망인 그 헤드엔드에서 8VS 방식의 지상파를 송출하고 宽방식으로 방송 채널 사용자, 프로그램 프로바이저의 채널을 보낸다. 정문 종합 유선 방송자가 宽으로 보내던 아날로그 채널을 기존에는 이제 정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宽 방식, QAM 방식으로 보내던 거를 8VS 방식으로 보내면서 기술 기준을 완화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8VSB 방식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프로그램 싱크로나이저, 데이터 랜덤마이저, 리드 솔로몬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인터리브에서 트레일러스 인코딩해서 이렇게 파일럿 신호를 내서 8VSB 모듈레이션을 해서 보냅니다. 제가 이거 시간 되면은 별도로 뒤에다가 기술사에서 정리한 요거 내용 실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찾아보시고요. 얘들의 그 동작 흐름을 이렇게 정리가 해야 돼.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죠. 위아래가 똑같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인풋 프레임이죠. 인풋 프레임. 그 다음에 BICM이 있고 이게 LDM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모가 빠졌네요. 미모가 있고 여기 프레이밍 인풋이 있고 웨이브 폼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게 온도 에어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if BICM 그렇게 였어요. 그 다음에 if의 반대 FI에서 웨이브 폼 제너레이션에서 기였죠. 요 전송 체계는 한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물리계통에 대한 처리인데 ATSC는 3.0은 특히 인터넷망과 방송망으로 서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화질과 고품질의 방송을 하는 거, 고품질. 그래서 ATSC 1.0은 8VSB 방식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ATSC 3.0을 오면서 QPSK 전송에 16이라든지 64, 256 또는 1K 또는 4K의 QAM으로 이제 전송이 가능해요. 여러 방식으로. 그래서 ATSC 1.0 대비 30% 이상의 전송 효율이 이제 향상이 돼요. 이거 갖고 효율이 향상이 되죠. 그럼 이 앞에 걸 한번 다시 풀어보면요. 1번에 인풋 프레이밍에서 인풋 프레이밍은 IP 패킷이나 트랜스포메이션 스트리밍 패킷 등을 이제 캡슐화 해요. 캡슐화 한다. 그래서 QS를 할당하고 스케줄링 해요. 스케줄링 하는 게 이제 if 프레임이고, BICM은 비트 인터리브드 코디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비트 인터리브 코디드 모듈레이션에서 포워드 에러 컬렉션을 해요. 그래서 에러를 정정해요. 에러를 정정하고 비트 인터리빙을 해요. 인터리빙해서 이제 버스트 에러를 방지해줘. 얘가 버스트 에러를 방지해주고 성상 매핑을 해서
이제 균일 또는 비균등, 비균등 처리를 해요. LDM은요, 레이어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에요. 레이어드에서 여러 방송이 여러 개면 여러 방송을 하나의 RF로 라디오 프리퀀시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하거나 방송 신호의 전력을 나눠서 사용해요. 방송 신호 전력을 나눠서 사용하는데, 자,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높은 전력은 핵심 계층, 그 다음에 낮은 계층은 낮은 전력, 높은 전력이죠. 낮은 전력은 주로 향상 계층, 인핸스드 계층 이렇게 나눠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모가 있어. 미모 안테나 여러 개니까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공간 다중화 기법이요. 공간 다중화. 그래서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 없이 전송량을 늘릴 수 있죠. 전송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수평 수직에 대해서 2x2 미모가 이제 사용되고, FI에서 프레이밍 앤드 인터리빙 있어서 시간 인터리빙하고 프레임 생성하고 주파수 인터리빙도 해줘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OTA는 온더엘에서 지상파를 전달하는 거죠. 지상파.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는 게, 인풋은 앞에 IP 패킷 처리하는 거고, BICM은 저기 비트 인터리빙 처리하는 거고, LDM은 방송을 나누거나 인핸스드에서 또는 낮은 그 향상 계층, 핵심 계층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여기 프레이밍 인터리빙은 시간 인터리빙, 프레임 인터리빙, 주파수 인터리빙을 처리하는 게 여기서 주로 하는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DSC 3.0 여기는 디지털 TV형이고 고정 HD TV형이죠. 여기는 UHD TV형이고 이동형까지 고려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얘는 엠팩트가 지원되는 거고, 이쪽은 A.259 HVC 또는 SHVC 이거 별도로 할게요. 하는 거고, 음성에 대해서는 돌비 AC3 방식이고, 얘는 돌비 AC4 방식이고, 그래서 엠팩 H 3D 오디오가 지원이 되고, IP의 MMT 이것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조는 얘가 8VSB 방식인데, 얘는 뭐 QPSK부터 해서 16, 64, 128, 뭐 256, 1K, 4K, 뭐 QAM 다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를 정정하는 거, 얘는 리더 솔몬의 트레일리스 방식을 주로 쓰고, 얘는 BCH, CRC 플러스 LDPC, TDM, FDM, LDM 뭐 다 지원하는 거고요. 속도는 예전하고 똑같이 19.39Mbps를 지원하고요. 얘는 57Mbps나 지원합니다. 속도가 좀 더 크겠지 아무래도. 채널 대역폭은요, 얘는 6MHz죠. 얘는 6MHz, 7MHz, 8MHz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정형에 쓰고, 얘는 이동형에 쓰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신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188바이트에 752 심볼의 엠팩2의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0바이트가 심볼 리더 솔로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0번부터 해서 7번 밑에 마이너스 1번부터 마이너스 7번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신호가 여러 개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날아가기 때문에 각각이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832 심볼이 되는 거고요. 이게 20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까지 들어가면 뭐 거의 기술사 수준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계속 여러 채널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파일럿 그 신호가 되는 건데요. RF8VSB한 RF 프리퀀시를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러한 그 8VSB 신호들에 대해서 요 각각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5, 3, 뭐 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형성돼서 보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RF 웨이브 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섞여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웨이브 폼으로 보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그 I 패턴, I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씩의 이런 그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8VSB 신호를 그 우리가 그 성상도로 보면 캔슬레이션을 보면은 64컴에 비해서 이게 64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8VSB 이게 8이지만 64컴보다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8VSB 개념이 요 정도구나 라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